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네 번째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더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는 어제 9번째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찰이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이 증권사 직원이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하는 그 노트북이 핵심 쟁점인데 정 교수 입장은 이제 CCTV까지 나왔지만 노트북을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제 또 불러서 4차죠. 예. 오랜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노트북을 두고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지난 9월 6일 날 청문회가 있었던 날 김경록 씨가 켄싱턴 호텔에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CCTV도 저번에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 CCTV에 잡혔나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록 씨는 전달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예. 정경심 교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노트북에는 사실은 또 많은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하드디스크 예. 이런 거 뭐 교체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노트북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예. 검찰에서는 그래서 이 노트북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증거를 찾겠다는 얘기인데 비해서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 나는 그것을 그 당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도 아마 조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CCTV에 나와 있는데도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CCTV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 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설사 CCTV에 잡혔다 하더라도 예. 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러니까 노트북 자체가 CCTV에 잡혔다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다만 이제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에서 그 노트북을 가져다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은 아무래도 김경록 씨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추궁을 했겠죠. 근데 정경심 교수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이 노트북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할지를 좀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다소 뭐 지난주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은 많았습니다만 영장 청구 결정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른 사건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 원래가 이제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요.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가장 큰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내지는 도주의 우려. 도주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면은 실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속을 시키지 않고 4차례나 불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구속은 안 하겠다. 즉 신병 처리는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구속을 하고 싶지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될 가능성.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스모킹건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4차례 어제까지 조사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일찍 끝낸다든지 예. 내지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어제도 새벽 1시 5시 50분까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 40분까지라 그래요, 오후. 예. 그러면은 점심시간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8시간 40분 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어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렇다면 4차례를 불렀지만 검찰에서 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검찰에서는 검찰의 뜻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좀 끌려가는 듯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예. 또 혐의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스모킹 건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있는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트북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로서도 혹시 이런 부분도 고심하는 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국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좀 이례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외로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했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뭐 입원한다고 그러면서 뭐 많이 아프다고 안 하는데 병원에서는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은 구속의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내지는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제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미 됐다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사유가 또 정경심 교수에게도 적용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예. 다만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혐의가 좀 많고 또 혐의도 좀 짙고 중대하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그 조국 교수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 원래가 이제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요.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가장 큰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내지는 도주의 우려. 도주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면은 실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속을 시키지 않고 4차례나 불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구속은 안 하겠다. 즉 신병 처리는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구속을 하고 싶지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될 가능성.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스모킹 건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4차례 어제까지 조사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일찍 끝낸다든지 예. 내지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어제도 새벽 1시 5시 50분까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 40분까지라래요, 오후. 예. 그러면은 점심시간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8시간 40분 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어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렇다면 4차례를 불렀지만 검찰에서 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검찰에서는 검찰의 뜻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좀 끌려가는 듯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예. 또 혐의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스모킹 건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있는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트북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로서도 혹시 이런 부분도 고심하는 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국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좀 이례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외로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했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뭐 입원한다고 그러면서 뭐 많이 아프다고 안 하는데 병원에서는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은 구속의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내지는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제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미 됐다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사유가 또 정경심 교수에게도 적용될 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예. 다만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혐의가 좀 많고 또 혐의도 좀 짙고 중대하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그 조국 교수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다른 사건에 비한다면 좀 이걸 늦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 그 8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태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네요. 예, 그럼 예.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이런 다른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혐의들이 나중에 뭐 정식 기소가 되고 난다면 이번에 이렇게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데서 같이 좀 한꺼번에 같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소된 건 재판부가 정해진 거고요. 예. 다시 이제 또 별도로 기소를 해가지고 다른 재판부로 갈 수도 있고 같은 재판부로 갈 수도 있고요. 설사 다른 재판부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또 이제 한쪽으로 병합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건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열렸던 촛불 집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이 세대결이 조금 근데 묘한 양상을 띄어요.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이거를 놓고는 별로 그렇게 많은 그 분쟁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내지는 정치권이든지 뭐 검찰조차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법무부도 그렇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안이 나와 있고 이미 일부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법률안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서 약간의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초동과 광화문이라고 하는 많은 어떤 분쟁, 논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서초동에서 9차로 열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끝으로 잠정 중단을 일단 하고 예. 검찰 개혁이 미진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검찰 개혁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누가 하느냐 또 조국 장관이 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아니면 조국 장관은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초동 집회는 조국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꼴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조국수는 아니거든요. 그걸 예. 등가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가갔다고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을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중론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의 뜻은 나타났으니까 검찰 개혁에 그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나름대로 이제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지 내지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이제 또 지켜보고 이래야 될 그 것 검증은 같습니다. 이제 별개로 별개의 한다. 문제로 봐야 된다. 예. 원래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문제는 별개인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실은 갈등이 국력이 생긴 거죠. 예. 소모되고 갈등이 너무 심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앞서서 뭐 검찰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또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회 열어서 일정 부분 뭐 특수부 폐지나 혹 뭐 명칭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일 날 국무회의로 확정 짓겠다라는 네.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쭉 보시기에 법조인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안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기를 원래 이제 제도와 그다음에 법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제도와 법 외에도 행동과 문화도 바꿔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 예, 했- 그렇죠.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느냐 이걸부터 보면 권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국가에서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군대가 있지만 군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찰권과 검찰권 이것이 권력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또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맞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권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맞습니다.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동과 문화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검찰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회 군림한다는 그런 인식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시간이라든지 공개 그 피의자를 공개 소환한다든지 예. 내지는 또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상당히 억압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지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이미 얘기는 나왔잖아요. 예. 그걸 이제 반부패부로 바꾸고 그 말만 나왔지 아직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좀 바꿔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제화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 말고도 뭐 조국 장관이 얘기한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끝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 지금 개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작은 됐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시행령이든 아니면 법이든 규칙이든 이걸 바꿔가지고 법제화해야만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 네. 사실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뭐 이춘재가 자백을 했는데 8차 사건까지 본인의 범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당시에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이 돼서 20년 옥살이를 했던 그 윤 씨가 또 억울함을 또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네. 재심까지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재심 청구 사유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심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 판결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 판결이 잘못돼야 됩니다. 예. 원 판결이 잘못된다. 예. 근데 그 잘못된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거기 나왔던 어떤 서류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감정 예. 이런 것들이 우위조되고 변조됐다는 것이 확정 판결로서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감정이 엉터리다. 예. 거기 나온 어떤 뭐 서류,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 그런데 이것이 고도로 유력한 증거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 보죠. 윤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윤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되려면 거기에 나왔던 감정, 그때 왜 DNA DNA가 아니라 뭐 혈액형이든지 뭐 그다음에 채모에 티타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정돼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렵잖아요. 예. 그때 윤 씨가 주장하는 뭐 고문을 당했었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말씀이신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판결로서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이에요. 아까 원 판결이 잘못될 것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 예. 그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하는 DNA 증거 8차 예. 그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춘재 말만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춘재의 말의 신빙성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또 말이 나오는 것을 또 보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또 상황들에 대한 또 진술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 사실은 이춘재가 그런데 그 뭐 책상의 위치라든가 예. 방의 크기라든가 이부자리의 어떤 위치라든가 당시 그 살해당한 그 여학생의 그 방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춘재는 그 여학생의 옆집에 살았어요. 아하. 그 이웃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 집에 가봤거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진술해야 되는데 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진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춘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예. 물론 이것이 여론에 의해서 다시 또 예. 근데 저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춘재가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고 윤 씨가 내가 범인이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론이 또 몰고 가 가지고 재심을 받아들이고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재심 사유가 충분히 있는지 이걸 먼저 확실히 따져야 되는데 이춘재의 신빙성, 이 말의 신빙성을 확실히 좀 따지기 전에는 예. 아직까지는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윤 씨를 수사했던 수사 경찰관들이 고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윤 씨는 고문당했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때 수사관들은 뭐라 하냐면 그 비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티타늄 성분의 채모가 나왔기 때문에 고문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사관들을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원래 재심 사유는 뭐냐면 이 수사관들이 고문을 했다든지 가혹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지금 유죄 판결 안 받고 있잖아요. 예. 물론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심 사유는 혹시 또 여론에 의해서 공론에 의해서 지나치게 윤 씨 쪽으로 넘어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윤 씨가 범인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다. 예. 라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신중해야 신중해야 한다. 된다는 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